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부산 금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이 2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상당히 자금이 들어갈 때가 많은 이 9월달이고 그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더 많은 노력 속에서 꼭 좋은 마번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 경주죠. 야간 경마는 이제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은 11시 30분에 1경주가 발주대에 들어가면서 전개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점 착오 없으시고 경마장을 찾아오신다라면 스티븐이 준비한 경주들에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산 이제 야간 경마 끝났기 때문에 정상 주로, 정상 활동을 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찾아야 돼요. 대부분 좀 단촐한 편성인데 그 중에서 좀 옥석을 가릴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주들을 집중적으로 스티븐이 추천 경주와 승부처로 공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준비한 해당 경주들 모두 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경주는 2경주, 3경주, 4경주입니다. 2, 3, 4경주 전반부에 아예 마번을 다 오픈해 드릴 거고요. 또 압축까지도 할 수 있는 한 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6경주와 7경주입니다. 비밀작전과 오아시스인데 연타로 승부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6경주 적중과 더불어서 7경주 엎어치기 제대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1000m를 달린 국내산 6등급 총 7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번 내가짱, 애만 이제 실전에서 2번을 뛰었고요. 또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다 10마입니다. 이세만 우대 경주로서 우수상금 3,400만 원인데, 그래도 여기서는 사이즈상 와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마필이 3번 영성 에이스입니다. 영성 에이스.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에요. 역시 뭐 한센 혈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바로 빠르게 적응을 해줄 거고요. 또 단거리에서는 유난히 두각을 보이고 있는 혈통이 바로 한센인데요. 한센 혈통을 지녀서 그런지 몰라도 주행검사 때 상당히 여유가 넘쳤던 모습. 이번 경주 선행 나갈 애들은 몇 도 있는데요. 그런 애들을 충분히 제압이 된다. 저는 선의권의 상가를 끊어낼 3번 영성 에이스는 이번 경주 충만감으로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후차권이 나름 고민이에요. 현장에서는 2번 메이저 펀치, 그리고 5번 라피도맨, 6번 해피 어게인까지 요 세도가 좀 팔려줄 것 같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5번 라피도맨이 조금 더 우위를 점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19조 김영관 마방의 매직이라고 하죠. 주행검사는 개떡같이 받았어도 실전에서 찰떡같이 뛰는 게 바로 19조 김영관 마방의 매직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채식관리도 잘 돼 있는 마필이고요. 훈련시 걸음도 주행검사는 사뭇 다른 하루하루 다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차 있는 모습이고, 뭐 2번 메이저 펀치가 뭐 선행을 나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옆을 바로 쫓아가기 때문에 5번 라피도맨의 전개 또한 상당히 밝아 보이죠. 5번 라피도맨 뭐 강한 노림수를 좀 두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7번 라이언선입니다. 라이언선. 현장에서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할 아이인데요. 주행검사 때 뭐 꼴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일본 04초 3이죠. 네, 주행검사 때 자세히 본다면 타피 포인트, 환상세상, 아데레진주, 뭐 요런 애들이 지금 다 국산 4등급, 국산 3등급, 외산 2등급입니다. 요런 애들하고 같이 뛰었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걸음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또 모래 민감한 반응 말고는 중속력과 탄력감이 제법 좋아요. 훈련 때도 걸음이 상당히 다부지기 때문에 이 전진구 기술만 아니라면 아예 요거를 놓고 한번 때려볼까라고도 고민까지 했을 정도로 말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7번 라이언선 현장에서 인기권은 살짝 밀려져 있습니다만 배당권에서 꼭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방으로 압축을 하죠. 3번 영성에 있어. 3번 영성에 있어는 중심권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5번 라피도맨, 여기에 7번 라이언선까지 3번 넣고 5번, 7번 요 두 방 사이즈로 압축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입니다. 1000m로 짜진 국내산 6등급이죠. 8두의 단촐한 편성. 2라운드 먹었다라면 3라운드 엎어치기 들어가야죠. 여기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방으로 좀 압축이 된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뜬 소문이라고 하나요? 벌써부터 뭐 소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5번 이 골든 샤프가 선행을 감년 돌린다. 뭐 주행검사 때보다 말이 많이 좋아졌다.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상대적인 전력은 좀 강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흔히 말해서 개소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아무리 말이 좋아도 간다고 해도 안 들어오면 개소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만은 1번 원더풀 라이언은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데뷔전 당시에 전진구 기수가 못한 건 아닙니다만 잘 탄 것도 아니고요. 상대들이 뭐랄까요, 조금 더 잘 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착순권에 만족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순발력 자체가 좋고 또 인게이트고 조인건으로 안장 교체가 됐고 모든 조건 자체가 상당히 좋다. 흔히 말해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 1번 원더풀 라이언이 실전에 더욱더 강한 적응력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번 영성스타인데요. 영성스타가 지금 송경윤입니다. 그게 조금 찜찜해요. 그게 좀 찜찜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성스타도 여기서는 충분히 된다. 주행검사 때도 나름 걸음이 여력이 있었고 또 훈련을 거듭하면서 말상태가 더욱더 좋아졌다. 지금 주행검사 6주 만에 나오는데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 여기에 3번 이 권토중래입니다. 권토중래도 1번 원더풀 라이언하고 역시 데뷔전 동반 출전을 했던 마필 권토중래는 꼴등을 했는데요. 뭐랄까요. 초반에 앞에 갖다 붙이는 과정 속에서 전개도 많이 꼬였고, 모래를 쳐맞고 조금 밀리는 모습. 직선에서도 진로도 막히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참패 아닌 참패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본기는 상당히 좋은 애예요. 그리고 정동철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일본 원더풀 라이언이 선행을 치고 나가면 그 옆을 바싹 몰아준다. 즉, 앞선 따당도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마필 3번 권토중래 요 녀석까지만 여러분께 언급을 좀 드리고 싶네요. 1번 원더풀 라이언, 2번 영성스타, 3번 권토중래, 1번 놓고 2번 3번 막건 인코스 두 방 막건에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자, 4라운드입니다. 1400m 국내산 6등급이죠. 총 11두가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이번 경주는 인코스에 있는 3번 사일런트 파크, 4번 걸크러쉬가 현장에서 최저 배당까지 팔려줄 마필들입니다. 그만한 이제 상대들이 워낙에 지금 기복을 보이고 있고, 나름대로 3번 사일런트 파크라든지 4번 걸크러쉬가 사연을 안고 있기 때문에 팔려주는 거는 당연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경마지에 예상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렇다면 뭐 스티븐의 이 개가천선을 시청하실 이유가 없죠. 남들 다 보는 3번, 4번의 깜빡이를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3번 사일런트 파크는 우선으로 봐야 될 마필은 맞아요. 왜냐하면 직전에 1600, 최근에 1300을 뛰었죠. 얘는 1300m를 겨냥하고 계속 훈련을 하고 밥을 처먹이고 잠도 재우고 이런 스타일의 마필이라는 거죠. 단거리에 적응하는 마필이 있고 또 중거리, 중장거리 포인트를 맞춘 마필들이 분명히 마방에서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3번 사일런트 파크는 거리 적응 면에서는 가장 우뜸이라고 평가가 되고 4번 이 걸크러쉬가 선행을 가서 모래를 안 맞고 뛴다라면 최근 주로 현황을 봤을 때는 앞에 가는 애들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을 본다면 4번 걸크러쉬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여기에 5번 피스라이더, 얘는 뭐 어중간한 전개를 띄고 있는데 뚝심 하나만큼은 쉽게 무시를 못하고 이번에 조교발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5번 피스라이더, 이 녀석은 조교발 배당으로 좀 안고 가시고 충만은 7번 이 브라이언 파크입니다. 브라이언 파크. 제가 이 브라이언 파크는 사실 직전에 왔었어야 되는데 1200m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조성공 기수가 나름 좀 자신감을 표출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스티븐이 좀 믿고 들어갔었는데 전개가 많이 꼬였고요. 직선에서는 걸음이 꾸역꾸역 나옵니다만 역시 1200m라는 경주거리가 바로
아쉬움을 남겼던 경주거리였습니다. 만약 직전에 1300이었으면 같이 뛰었던 이 걸크러쉬는 충분히 제압을 했을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상태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 이성재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성재 기수가 곧잘 타주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김옥성 기수는 부모님도 모른다. 뭘 모르냐? 가구 안 가구를 모른다. 이성재 기수가 부산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구 안 가구는 이성재 기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패턴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 게다가 30조 울줄리마방 의지는 만땅이기 때문에 7번 브라이언 파크 이 녀석을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자고요. 자, 7번을 놓겠고요. 여기서는 3번 사일런트 파크, 4번 걸크러쉬의 5번 피스라이더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는 경주입니다. 네, 금주도 변함없이 부산을 2원 취재를 다니시면서 서울과 부산 할 것 없이 각 마방들의 내용들 그리고 출전하는 마필들의 상태, 체식 관리라든지 체중 조절까지도 점진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현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상위원을 모셨는데요. 1경주와 마지막 경주 또 책임지고 여러분께 모든 것을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상위원. 스티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의원의 경마방송을 애청하시는 경마팬 여러분들께도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입니다. 자, 야간 경마가 이제 종결됐어요. 무더위가 좀 물러간 상태, 태풍이 왔다가 또 가고, 어제 오늘 가을 날씨처럼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하늘이 좋아서 아주 기분이 상쾌했는데 경마도 그렇게 풀려야죠. 2018년 9월 2주차 9월 7일 부산 제주경마입니다. 1경주 승부 추천 들어가고요. 10경주에 역시나 A급 단통을 예고 드리겠습니다. 1경주 특징은 원사이드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럴 때 이제 초보들이나 중급 정도 되신 분들도 실망하시거나 실패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직전 경주의 경주력을 그대로 이번 경주에 옮겨오시는 패턴이에요. 경마는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죠. 매번 새로운, 만약에 1경주가 유로캡틴부터 1번 게이트, 12번 대동만세가 뛰는데요. 이 12마리가 오늘 뛰고 한 달 후에 그대로 나오고 게이트가 똑같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정치색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우리가 경마 느낄 때 어떻습니까? 경마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어떻게 꿈틀거릴지 모르는. 가보죠. 인기 1위는 직전 2초 6의 타임으로 와준 8번 마 드림캣에게 뚫립니다. 발주가 좋아요. 마리수 적은 경주에 이겨먹었고 거기서 졌던 애들 4번 무적비트, 영광의 스타가 11번 게이트를 달았는데 다시 싸워도 8번 드림캣이 4번과 11번은 이깁니다. 문제는 이제 게이트가 밀려있다는 측면. 같은 기록입니다만 2초 6을 끌어냈을 때 4월 20일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거의 하위권 아니겠어요. 이 구미가 그때 구미보다 세진 않지만 일단 발주에서 밀리면 위험한 케이스의 마필이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배팅 축으로 간다? 저는 타이밍상 노릴 마필로 배팅 축을 세우겠습니다. 8축에 어떤 마필을 사서 팔이 빠지면서 나오는 배당은 그냥 눈뜨고 당하거든요. 타이밍은 누구냐? 안쪽입니다. 2번 마 호프풀 사이먼. 라이스 교사가 멋진 이름 지었는데 능력 숨기더라고요. 재능검 받을 때. 공백은 4개월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곽을 일부러 전개하면서 채찍도 일부러 대보고 딱 대보는 스타일로 경주를 마치고 이번에 나옵니다. 과거 전력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8번 드림캣이 팔리는 이유가 1초 대 능검 합격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이번 호프풀 사이먼은 1200, 1300에서 경쟁력 보여준 애라 한 급수 높습니다. 이번에 어디까지 만들고 때리느냐 이것만 남았는데 여러분도 아십니다. 외인 용병 집단은 어설프게 만들고 쓰진 않습니다. 메이드 시켜놓고 나와요. 이 양반들이 말을 다루는 어떤 스타일이 그래요. 우리나라 토종차가 있죠. 근데 요새 BMW가 불나고 그러지만은 어떤 그들의 차량 관리 이 측면은 이게 몇 년 차 이런 게 있죠. 10년 정도 차이 난다고 하나 그러거든요.
외인 용병 조고사들은 말을 만들어가는 방법에서 우리처럼 서거리 근 다음에 공백전을 쓰지 않아요. 2번 호프풀 쌓이면 곧장 간다의 타이밍에 올라타겠습니다. 2대가리 공략이다. 2팔 사줘야죠. 팔을 꺾어내는 막건이 아닙니다. 2팔을 사되 2팔이 빠지면서 나오는 배당을 잡아내겠다는 초식인 겁니다. 다른 놈들 보죠. 후보는 2번 하비스트 골드, 4번 무적비트, 5번 샌디, 6번 천지킹스, 8번 드림캣에 9번 카투까지인데 9번 카투는 직전 경주에 공격적으로 덤볐다가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 보니까 불안합니다. 이것도 안쪽 게이트에서 7월 6일날 결대로 타면서 추입타니까 올라오는데 어떻게 타주느냐가 9번 카투에게 남아있으나 내측 기대는 거 보면 페이스가 8번 드림캣이 빠르니까 그 외곽으로 바로 붙이는 전개가 아니라면 상당히 위험하다. 예, 힘줘 못 사요. 안쪽부터 보겠습니다. 3번 하비스트 골드는 재고치는 뒷발이 좋아요. 이거는 직전 경주력을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4번 무적비트는 해서 3초대 중반에 2번의 레이스인데 드림캣에게 밀렸죠. 천지킹스에게 밀렸죠. 얘들을 이번에 이겨먹느냐? 그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은 못 산다. 배당이 있어도 4번 무적비트를 못 산다. 3번 하비스트 골드 잡으셔요. 5번 샌디는 현장 체크가 필요합니다. 오경환이가 괜히 타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서 때려 먹을지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말에 보여준 능력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스로 잡아야 되는 마필이에요. 감량 4kg의 6번 천지킹스, 정영래 37점 줄이면서 2창만 기록한 아이. 이 친구 어떡할까요? 일단 어떤 신인 기수의 맛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친구가 맞습니다. 감량의 포인트를 제대로 살려내는 것도 부족해요. 그러나 결국엔 첫승하게 돼 있거든요. 많이들 실망하신 친구긴 합니다만 6번 천지킹스 사이죠. 예. 자, 막건 정리 가죠. 2번 호프풀 사이먼을 놓고 힘은 3번에 찍으시는 게 맞습니다. 6 사야 되고요. 8 사야 됩니다. 꼬매당은 5번입니다. 2, 8이 와도 다른 배팅인데 더 크게 먹는 2번, 3번의 가장 위로 2번, 6번 요거 염두에 두신 레이스 1경주 정리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갑니다. 자, 11경주로 치러지다가 이제는 10경주로 치러집니다. 마리수 단촐합니다. 1번 치프에이스부터 8번 미스터스케까지 고가의 마필들이 많고요. 부중 감소된 마필들도 많습니다. 근데 경주가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한 방입니다. 이건 뭐 놓고 친다는 얘기도 못 드리는 게 너무 쉬우니까 제가 답 다 까드려버리는 케이스라 요렇게는 말씀드리죠. 1번 치프에이스에 8번 미스터스켓으로 저배당구도 갑니다. 깨진다. 아시겠죠? 깨러가는 마필 축 세우고 1, 8 중에 하나와 붙는 레이스다. 현장 A급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부산 1라운드의 내용이 상당히 좀 깔끔하네요. 상당히 조금은 이 두터운 경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경주들의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역시 토요일 1라운드에 여러분께 언급드렸던 마필들이 가볍게 입상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주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경주 파이널 라운드 메인 승부 오늘 요거 하나만큼은 책임져 주겠다. 마지막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정상위원회 AR을 청취하시면서 또 결과적으로 만족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6경주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1000m로 짜진 국내산 5등급 경주입니다. 9대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자, 이번 경주는 1000m라는 경주거리가 우리에게 물음표를 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액면상 기록으로는 7번 오스일이라든지 8번 위너시인디가 그래도 최근에 치고 올라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7번 오스일은 스티븐의 마번에 없습니다. 인기권 한 3위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아예 없다라고 제가 공지를 드려요. 불안성은 현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민감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고 8번 위너시인디 애가 현장에서 인기 1위 가겠죠. 근데 애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외곽 게이트가 결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8번 위너시인디가 선행을 못 간다. 요건 우리끼리 여러분과 스티븐은 만세를 불러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왜? 8번 위너시인디는 스티븐 마번에는 마지막 마번이다. 인기 1위를 마지막에 놓고 때리겠다 이겁니다. 즉 복대복 막건이 우리에게는 승부의 막건이라는 거죠. 분명히 배당의 흐름과 배당의 냄새가 나는 경주
6경주 여기서 제대로 한방 찍어 오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7경주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산 4등급 경주고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딱 2방으로만 때리겠습니다. 때리고 받치고 때리고 받치고 원투 원투 마이클 타이슨이 가장 잘하는 핵폭탄 어퍼컷 원투 원투 펀치로 완전히 이번 경주를 상황을 내겠는데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는 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만 있다라면 여기서는 항구라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때리고 받치고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3방만권, 4방만권이 아닌 딱 2방으로 승부를 거둘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환수가 되는 승부처 7경주 럭키7 기필코 적중과 환수 두 가지 모두 다 잡아다가 여러분 앞에 세워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과 스티븐과 정상이 준비한 경주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천드렸던 해당 경주들, 또 추천 경주, 또 승부 경주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현장에 가신다면 정상과 스티븐과 정상이 결과적으로 무조건 이기는 하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요. 현장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